월급 300만 원 버는 집과 월급 600만 원 버는 집, 둘 중 어느 집 자녀가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을까요? 답은 월급이 아닙니다. 집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한 가정 중에서 자녀가 빚을 반복하는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5년째 고장난 운동기구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3년 전 영수증이 뒤섞여 있고요. 방 한편에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쓸지도 몰라서요. 돈 주고 샀는데 버리긴 아까워서요. 이 말이 반복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해결하지 않고 미룹니다. 판단하지 않고 쌓아둡니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그게 30년 후 그 아이의 통장 잔고가 됩니다. 오늘은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물건 4가지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정리법까지 드립니다. 첫 번째,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쌓아둔 고장난 물건입니다. 제가 방문한 한 집 서랍을 열었을 때 고장난 손목시계가 4개 나왔습니다. 배터리만 갈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게 벌써 3년째였습니다. 또 다른 집 베란다에는 화면이 깨진 휴대폰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AS 맡기려고 모아뒀어요. 그 박스가 쌓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작동 안 되는 리모컨, 줄이 끊어진 이어폰. 고치면 되지 하며 계속 쌓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아이에게 주입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않고 미뤄. 불편하지만 참고 살면 돼.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이는 이 패턴을 그대로 배웁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지 않고 미룹니다.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와도 참고 넘어갑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도 결정을 뒤로 밉니다. 이게 바로 돈이 새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이겁니다. 고장난 물건 중 3개월 안에 고칠 게 아니면 지금 즉시 버리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고장났으니까 버릴게. 작동하는 것만 우리 집에 둔다.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결정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장난 물건을 붙잡는 집은 결정을 미루는 법부터 배웁니다. 두 번째, 형편에 비해 과한 브랜드 물건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월급의 40%를 명품 가방 할부에 쓰고 계셨습니다. 애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다 들고 와서요. 저만 안 들고 가면 애가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이 운동화가 5켤레였습니다. 전부 유명 브랜드였고 한 켤레에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이 말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은 체면과 비교였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아이에게 주입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가치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기준이야.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여주려고 사는 거야. 비교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써야 해. 아이는 평생 소비 기준이 흔들립니다. 필요한지 묻지 않고 남들이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지로 삽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으니 지갑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이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물건 중 남에게 보여주려고 산 것 하나를 정직하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사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아이에게 소비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과시 소비를 보고 자란 아이는 평생 남의 시선으로 지갑을 엽니다. 세 번째, 종이로 가득 찬 서류 더미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병원 안내문, 학교 가정통신문이 뒤섞여 있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정의 식탁 서랍을 열었을 때 4년 전 마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언젠가 필요할까봐 모아뒀어요. 또 다른 집에서는 보험 서류를 찾지 못해 보험료를 2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요. 카드 명세서는 봉투째로 쌓여 있고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은 가방 안에서 구겨져 나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 말이 3년째 반복됩니다.
이런 서류 더미가 아이에게 주입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관리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어. 숫자랑 책임은 피해도 돼. 정리는 타고난 성격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정리는 성격이 아니라 생활 교육입니다. 그리고 돈이 새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이 종이 더미에서 시작됩니다. 중복 결제, 놓친 환급, 기한 지난 할인이 모두 여기서 생깁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숫자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른 채 평생 살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이겁니다. 3개월 지난 영수증은 지금 즉시 전부 버리세요. 필요한 서류는 보험, 계약, 세금 3가지 파일만 만들어 보관하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여기 보관한다. 나머지는 버린다. 이 행동이 아이에게 관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숫자를 피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4번째, 안 쓰는 가구와 물건으로 꽉 찬 공간입니다. 제가 방문한 집 중에는 거실 한쪽이 안 쓰는 운동기구로 막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 기구를 마지막으로 쓴 게 2년 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는 아이 방 절반이 안 쓰는 장난감 박스로 쌓여 있었습니다. 애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건데 추억이 있어서요. 그 아이는 이미 중학생이었습니다. 옷장에는 5년 동안 안 입은 옷이 걸려 있고요. 베란다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집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런 공간이 아이에게 주입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필요 없어.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아. 비우는 연습은 안 해도 돼. 비움이 없는 집에서는 기준도 잘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선택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이 사라집니다.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고요.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시간도 돈도 새는 이유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이겁니다. 집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 3개를 지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 기준을 정하세요. 1년 동안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쓴다. 그러니까 버린다. 공간이 비워져야 아이도 판단력을 키웁니다. 비워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선택의 기준도 자라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물건을 짚었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실행 가능한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10분 버릴 것 먼저 찾기. 지금 당장 타이머를 10분 맞추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 이 4가지를 찾아 한 곳에 모으세요. 고장난 물건, 3개월 지난 서류, 1년 안 쓴 물건, 과시용으로 산 것. 일단 모으기만 해도 절반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겁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2단계 30일 보류 박스 만들기. 당장 버리기 망설여지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박스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물건을 박스에 담으세요. 단, 반드시 박스 겉면에 오늘 날짜를 크게 써붙이세요. 30일 후에 이 박스를 다시 확인하세요. 30일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면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30일 동안 필요 없었으면 앞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날짜 라벨 없는 박스는 즉시 폐기하세요. 나중에 쓸지도라는 박스는 평생 안 열립니다. 3단계 아이 앞에서 결정하는 모습 보여주기.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세요. 이건 고장났으니까 버릴게. 이 서류는 중요하니까 여기 보관할게. 이건 1년 동안 안 썼으니 필요 없는 거야. 말로 표현하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선택하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모습 자체가 교육입니다. 이 3단계를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반복 주입하는 메시지입니다. 고장난 물건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뤄도 괜찮아. 결정하지 않아도 돼. 과시용 브랜드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살아. 비교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써. 서류 더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를 피해.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어. 안 쓰는 물건으로 꽉 찬 공간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마. 비우는 연습은 필요 없어. 이 네 가지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미루고 흐리고 피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아이의 사고방식이 됩니다. 사고방식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평생 경제 패턴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가정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 어머니였는데요. 30대 아들이 빚을 반복해서 갚아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줬는데요. 그분 집에 방문했을 때 거실에 10년 된 고장난 청소기가 있었습니다. 서랍에는 5년 전 영수증이 그대로였고요. 베란다에는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30년 동안 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보고 배운 게 미루고 쌓아두고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돈을 주셨지만요. 환경은 아들에게 관리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게 더 강력했을까요? 당연히 환경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반복된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서류는 3가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은 전부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이제 돈 안 줍니다. 대신 제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이건 왜 버렸어? 라고 물으면요. 1년 동안 안 썼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3개월째 반복되니까 아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는 건 물건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순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 우리는 관리할 수 있어. 집이 달라지면 자식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분만 투자해서 버릴 것을 찾으세요. 아이 앞에서 하나씩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30년 후 자식의 통장 잔고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